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0명에 육박하고 수도권 병상 가동률도 86.7%로 포화 상태에 근접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4명 추가돼 114명으로 늘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 확인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가 적용되는 업종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 16가지 시설입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석 달이 지난 성인들은 오늘부터 3차 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층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는 15일부터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덴마크와 영국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며칠 안에 델타를 추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그리스 등이 3차 접종 시기를 3개월로 앞당겼고 이스라엘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켄터키주 등 미국 중부 6개 주를 강타하면서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할랭 전선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817명으로 일주일 전 지난 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했을 때 1,400명 이상 늘어나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인데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도 계속 늘고 있어서 확산세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망자는 40명 추가되면서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4,29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8명 줄어 현재 8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일 연속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4,292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4.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5.8%로 부산과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4명 추가돼 누적 114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위중증 환자가 잇따르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6.7%입니다. 하루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면서 수도권에는 남은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6%, 경기는 81.9%, 인천은 92.4%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이 서울 34개, 경기 69개, 인천은 6개 등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109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2.6%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백신 3차 접종 참여와 방역 패스의 철저한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 격리, 치료,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가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특히 3차 접종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2차 접종보다 3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 효과는 20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잡겠다며 내놓은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식당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어길 경우 이용자는 물론 업주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체온 측정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까지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2차 백신 접종 완료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전화번호 좀 출입번호 좀 문자해 주시고요. 네. 체온 측정하고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확인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학원 등 16가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이른바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은 내년 1월까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완료하셨는지 접종 확인서 확인을 하고 아니면 QR코드를 확인해서 내일부터는 더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의 경우 처음엔 150만 원, 한 번 더 걸리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방역 지침을 어겼다면 최대 사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 출입증과 안심콜 착용이 원칙입니다. 수기 명부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영업이 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손님이 다시 끊길까 걱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패스를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패스 확인을 하다가 보면은 뒤에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볼 때 방역 패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 일상 회복과 방역 사이에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추가 접종과 의료체계 개편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청소년층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 주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 2차 접종을 마친 지 3개월이 지난 성인들은 오늘부터 3차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연일 청소년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백신이 청소년 감염과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고3 접종 그리고 12, 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접종 완료율은 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백신을 놔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학부모를 상대로 미리 수요 조사를 벌였는데 11일 0시 기준으로 모두 8,300여 학교에서 8만 4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학교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서 청소년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의 3차 접종 일정도 본격화됐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이번 주부터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계절 요인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더해진 대유행 속에서 3차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확진자 그래프를 보시면 7월부터 종 모양으로 쫙 올라가다가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스터 효과입니다.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완화가 되어야지만 추가 접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은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군에서 코로나19 돌파 감염 비율이 신규 확진자의 94%를 넘어선 가운데 오늘부터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시행됩니다. 당초 추가 접종 개시일로 예정됐던 27일에서 2주 앞당겨 시행되는 건데
사전 준비가 조기에 완료된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대에서 먼저 실시됩니다. 국방부는 전역과 휴직, 파견 등으로 영외에 있는 대상자는 지자체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등 민간시설에서도 3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대 내 추가 접종 대상은 35만 명에서 4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등 30명 가까이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기관 봉쇄인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용자와 직원 전수검사를 한 결과 수용자 25명과 직원 3명이 다음 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본부는 유병철 본부장 주재로 집단 감염 확인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고 홍성교도소를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또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감염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00여 명은 오늘부터 다른 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홍성교도소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며칠 안에 유럽 일부에서 델타를 추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확산세의 일부 국가는 3차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 안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 델타를 제치고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온 가운데 덴마크와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이 며칠 안에 델타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런던 감염자의 3분의 1을 오미크론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what we know, hence the concern, is that 1/3 of infections now in London are Omicron. We think that obviously the reported tests are indicating about 1,600 cases.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며 3차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이 실험한 결과 백신 2차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예방이 힘든 상황. 3차 접종으로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100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과 그리스가 3차 접종 시기를 3개월로 앞당기고 호주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백신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נלמד ונשקול גם חיסון רביעי לאוכלוסיות שהן בסיכון. זה גם נמצא על הפרק. ככל שנקדים להתחסן, ההגנה... 반면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은 아직도 3차 접종 간격이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일본은 기존 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접종 시기를 3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 안전성과 실효성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중국 국경도시와 저장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중국 방역당국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 사오싱, 항저우 등 3개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총 13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러 국경도시인 네이멍구 만저우리 등 지역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5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국경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모든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PCR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둔 베이징은 일부 대학의 방학 일정을 앞당기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의 베이징행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발효 등 아태 지역 내 경제질서 번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멕시코와 걸프협력회의 등 주요국과 FTA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9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억 달러, 2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1년 전과 같았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내년 설 명절에 대비한 물가 대응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정부는 최근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할 만큼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예년 설보다 3주 일찍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추와 무, 사과,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쌀 등 17개 품목이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점 품목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됩니다. 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핵융합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연료가 무한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지만 상용화가 쉽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한창인데요. 우리나라가 핵융합 분야에서 잇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속에 불꽃이 가득합니다. 핵융합의 원료가 전자와 이온으로 분리되면서 불꽃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내부를 뜨겁게 가열하면 이온끼리 결합해 큰 에너지가 나오는 이른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게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입니다. 이곳을 통해 인공태양 속 플라즈마 이온이 1억 도 이상으로 가열되는데 태양보다 7배 뜨거운 수준입니다. K스타는 2018년 플라즈마 이온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리는 데 처음 성공한 뒤 그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을 매년 늘려왔습니다. 올해에는 1억 도를 30초 동안 유지해 지난해 세운 세계 신기록인 20초를 셀프 경신했습니다. 핵융합 연구에 일찍부터 뛰어든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 도를 10초 이상 유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다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끝에 있는 플라즈마의 어떤 에너지가 그 내벽의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문제를 줄 거다라는 가설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오랫동안 플라즈마를 지속하게 된 겁니다. 핵융합 기술이 완성되면 이론적으로는 수소연료 1g을 사용해 석탄 8톤으로 얻는 정도의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핵융합 원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땅에서 얻을 수 있어 사실상 무한합니다. 게다가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전과 다르게 발전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지 않고 폭발 위험도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All these volatilities you don't have in nuclear, which is basically a very stable, very predictable price-based source of energy.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탄소 중립 목표를 내놓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발전. 선두주자로 우뚝 선 우리나라가 상용화의 길까지 앞서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교육 현장에 널리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한 YTN 탐사 보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전국 초중고에 배포된 3D 프린터 사용 매뉴얼에서
초안과는 달리 초미세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세부 설명 등이 누락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3D 프린팅 이용자 안전 예산 73억 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선 예산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3D 프린팅 안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YTN은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 암 2부작을 통해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들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렸는데도 오히려 유해성을 숨기고 안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한 정부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를 비롯해서 중부 6개 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금까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피해가 큰 켄터키주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컸던 켄터키주 메이필드의 일요일 오전 모습입니다. 시내는 원래부터 폐허였던 듯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도로만이 이곳이 사람들이 살던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t's worrisome because it's wiped out everything. It's wiped out churches, it's wiped out businesses, it's wiped out homes.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양초 공장도 공장이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장비와 구조대가 투입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는 100명의 근로자 가운데 40명이 구조됐고 추가로 나올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No, there were lots of warnings, and in fact, even at that factory, there was a warning for people to get to the right area. But this storm, it's like nothing any of us have ever seen before, even in a movie or on TV. 켄터키 주에서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양초 공장을 포함해 수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에 직격탄을 맞은 6개 주 전체적으로는 인명피해가 100명을 훌쩍 넘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 당장 정전 피해를 입는 가구도 10만 가구를 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이례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할랭 전선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극심한 기후변화가 미국 중부를 강타한 최악의 토네이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구온난화가 모든 것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는 올겨울 이상고온이 토네이도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는 빅터 젠신이 노던 일리노이대 교수의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통상 12월에는 에너지 공급원인 따뜻한 공기가 없어 강한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지만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따뜻한 공기가 할랭 전선에 충돌하면서 이런 토네이도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남부에서는 12월 기온이 섭씨 21도에서 26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관측됐고 멤피스에서 기록된 26도는 103년 만의 기록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이 계속돼 식품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의 지난달 발표를 보면 지난 5월부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41개국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가금류 주요 생산국인 폴란드는 지난달 초부터 100만 마리 이상의 조류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올해 감염 사례 36건이 확인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을 자칫 방치했다가는 심근경색, 만성풍파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과 발빠른 관리가 중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 고혈압의 예방부터 치료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